1441년 한양 대대로 개국공신 좌이정 왕실의 외척 집안으로 뼈대 높은 집안 군수였던 아버지와 현감의 딸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한 아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1457년 그가 18세 되던 날 상당히 이른 나이로 당시 5명도 뽑지 않던 무과시험에 급제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 남이였다. 남이는 21세 되던 선정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당시 선정관은 임금 곁에서 호위를 맡는 무관직으로 청료직이었으며 최고의 대우를 받았고 국왕의 측근으로서 총애를 받는 위치에 있던 직위였다. 그러던 중 1467년 경기도 포천 등지에서 말썽이던 부족대를 토벌하게 되고 그의 무공과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고지와 함경도 일대에서 이 시에 난이 터진다. 남이는 토벌대 대장이 되어 토벌에 참여 선봉에 선다. 그는 최전선에서 엄청난 공을 세우게 되는데 실록에 그에 대한 무용담이 상세히 적혀있다. 이 시의 난에 대하여 사상함이 셀 수가 없었으나 이숙기 남이가 살상한 것이 가장 많았다. 북청의 싸움에서 남이가 진 앞에 출몰하면서 사력을 다하여 싸우니 향하는 곳마다 적이 마구 쓰러졌고 몸에 4-5개의 화살을 맞았으나 용색이 태연자약하였다. 남이가 화살 4-5발을 맞고 태연하게 적진을 휘젓고 다녔다는 것을 보면 그의 용맹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능할 듯 싶다. 난 도중에 공을 인정받은 남이는 당상관에 오르고 난이 진압되고 난 후 행호군에 올랐으며 공신으로 임명되고 의상군에 봉해진다. 이 시에 난을 평정하자마자 남이는 유동의 여진 토벌 전쟁에 출정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선봉으로 돌진하여 목책을 부수고 적진에 들어가 여진족의 수장 이만주를 베고 유유히 돌아와 그의 뛰어난 무공을 조선 팔도에 알리게 되며 정충 출기포의 적개 공신, 자원대부 공조판서 우이도 총부도 총관 및 의상군 이라는 어마어마한 벼슬을 얻는다. 이때 남이 그의 나이 25세였다. 당시 비슷한 풍기의 장군들의 나이가 40세에 가까웠던 것을 보면 얼마나 뛰어난 장수였는지 가늠할 수 있다. 남이는 세조의 총애를 듬뿍 받았고 1468년 26세라는 젊은 나이로 병조판서에 임명된다. 조선 역사상 최연소 공조판서, 병조판서의 기록이며 그의 명성은 명나라까지 퍼질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약관의 나이 즈음 공신에 오르고 왕의 총애까지 받으니 여러 무관들이나 대신들의 시기를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세조는 당시 훈구대신들의 권세를 견제하기 위해 신진 세력을 등용하려 하였으니 그 중심에는 의상군 남이가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세자 해양대군은 그를 몹시 껄끄럽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이의 든든한 백 세조가 병이 생겨 몸져 눕게 되었고 권력의 추는 자연스레 해양대군 중심으로 기울기 시작하였다. 1468년 병이 깊어진 세조는 세자에게 선의를 하게 되고 꽃승하였다. 예종이 즉위하고 한 달여가 지나자마자 유자광이란 자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유자광 그와 남이는 어떤 인연이 있는 것일까? 남이가 태어나기 2년 전인 1439년 전라남도 영광 중추부지사를 지낸 무신 유규와 노비 출신 첩이었던 최씨 사이의 서자로 태어난 자가 온갖 서름을 겪으며 성장한다. 책을 좋아하였고 머리가 비상하였으나 서자라는 이유로 멸시당하기 일쑤였고 적자인 형들과 친부까지도 그를 특명인간 취급하였다. 자광은 학자가 꿈이었으나 당시 서자는 문과에 들 수 없었기에 그는 벼슬에 나가려면 무예를 익혀야 한다고 생각. 군대에 자원하여 갑사 시험을 거쳐 갑사에 들어 복무하게 된다. 그러던 중 이시에가 터지게 되고 이를 기회로 여긴 자광은 이시에를 잡을 계략이 있다며 임금에게 소를 올린다. 세조는 이를 보고 기뻐하며 그를 불러들이라 하였고 1467년 왕의 친이분이었던 겸사복으로 명하였다. 그리고 토벌대에 들어가나 남이의 밑에서 공을 세울 기회를 얻게 된다. 이때 남이를 도와 공을 세우게 되고 세조의 총애를 얻는다. 그리고 정오품인 병조정랑에 임명되는데 갑사에서 정오품까지 이른 시간은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았다. 세조는 유자광의 신분이 마음에 걸렸는지 온양별시 문거를 처벌하였고 유자광은 과거에 들어
장원급제하게 된다. 이런 세조의 총애에도 불구하고 서자 출신인 유자광은 계파도 없이 무시당하기 일쑤였는데 당시 신숙주나 서경권을 행사하는 대간들의 반대가 컸으나 세조는 개의치 않았고 유자광을 정삼품 경주 참지에 임명하였다. 첩이 아들인 얼자 출신의 갑사를 거쳐 종호품 정삼품까지 올라 그야말로 입신양명을 이루었다. 하지만 넘을 수 없었던 존재가 있었으니 본인보다 더한 총애를 받는 자 바로 남이었다. 그리고 1468년 세조가 죽고 예종이 왕이 된다. 유자광은 예종이 남이를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간파하고 있었고 마침 남이는 병조 판서에서 물러나 유자광은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 그해 숙직을 써던 중 궁궐 하늘에 해성이 떨어져 지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가 불길하게 여기고 있을 즈음 남이는 묵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이 들어설 징조가 하는 곳에 넘겼다. 이에 근방에 있던 유자광은 이를 기회라 여기고 예종에게가 국가의 큰 반역이 일어날 듯 싶다고 보았다. 왕이 다시 물으니 유자광은 남이 장군이 역모를 꾸미고 있는 징조가 보인다고 하며 고변하게 되고 이에 간신의 대명사 한명에 신숙주까지 동조하게 된다. 예종은 분노하여 남이를 잡아들이라 명하고 잡혀온 남이는 모진 몸은 끝에 역모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 차명에 처하게 되며 그의 가문은 멸문지화에 가까운 벌을 당한다. 백두의 돌, 칼 갈아 다하고 두만강의 물 날먹여 없애고 상하의 스물의 나라 평정치 못하면 후세에 누가 대장부라 칭하리. 남이 장군이 지은 이북정가처럼 허구가 크고 고든 용장이었던 충신남 평소에 모두가 유자광을 서자라 무시할 때 남이만큼은 그를 존중하여 대하였다고 한다. 남이 장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남이 장군 사당제가 열리고 있으며 후손들은 반역죄로 처형당한 남이 장군의 묘를 만들 수 없어 몰래 섬에 가묘를 만들었고 오늘날 그 섬은 남이섬으로 불린다. 유자광은 후에도 기가 막힌 처세로 세종,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까지 5명의 왕을 모시고 많은 정적들을 제거하며 막강한 권력과 벼슬을 이어간다. 하지만 결국에 그도 비참한 말년을 보내고 불배지에서 생을 마감한다. 그의 평가는 갈리긴 하나 그에게 있어 간신이란 꼬리표는 늘 그를 따라다닌다. 이상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간 남이 그리고 항상 배고팠던 유자광 두 인물의 이야기였다.